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4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에는 늘 저희가 이제 소화기내과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양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혈관외과 의사 김대환입니다.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제가 2022년 1년 되게 비욘디 달달이 열심히 나왔는데 생업이 급해서 오랜만에 비욘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저 왜 부르셨어요 오늘? 예,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한 2년간에 걸쳐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요 시대가 다들 오래 사시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게 바로 이 노화, 네, 맞아요. 그리고 치매 맞습니다. 이 문제였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런 우리 친숙한 외과 의사가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정말 이 바쁘시지만 정말 능력 있는 우리 나은길 외과의 우리 김대환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한번 재밌게 또 굉장히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강의를 한번 들어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주제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제 피처링이고요. 실은 노화에 대한 얘기를 더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실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제 의학의 근간 아닙니까? 내과 의사, 외과 의사.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양대 산맥이죠. 그렇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시고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친한 우리 양기영 과장님이랑 같이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좋네요. 외과 의사 김대환입니다. 열심히 지금 혈관 관련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양기영이고 겉으로 보기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김대환 원장님보다 5년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멋있죠. 멋있습니다. 치매.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가장 두려운 질환이 뭐냐,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매. 암도 아니고. 네, 아무래도 이제 70대, 이제 7, 80대 이제 부모님 우리가 이제 40대니까요. 부모님 이제 7, 80대죠. 7, 80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실은 치매입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암이나 혈관 질환이 이제 좀 많이 좀 교육도 좀 되어 있고 이런 거 좀 조심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치매는 좀 두려움이 좀 크다고 좀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조기 진단을 하면 예후가 좋을 수도 있다면은 치매는 뭔가 이렇게 막을 수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뭔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 맞아요.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치매 진짜 예방 가능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선 치매가 어떤 게 있는지부터 얘기를 드려야 돼요. 알츠하이머성, 이게 의사 이름이죠. 알츠하이머성 치매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게 퇴행성 치매입니다. 퇴행성 치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단백질이 뇌에 침착을 하면서 뇌 실질에 기능 이상이 오는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전체 치매의 거의 한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예. 근데 얘가 노화가 원인이에요. 그렇죠. 거진 노화가 원인이에요. 보통 우리 치매 그러면 보통 알츠하이머 네, 얘기죠. 예. 가지고 이제 노화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고령화되고 있죠. 굉장히 고령화됐는데 치매 환자도 이 고령화 수치에 지지 않게 고령화 수치가 지금 뭐 10% 이상이죠. 근데 치매 환자분들도 이렇게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났고 예상은 더 심각합니다. 30년, 60년 되면 그러니까 65세 장년층 70% 5명 중에 한 분이 치매가 올 수 있다. 야, 심각하네요 진짜. 근데 지금 120시대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요. 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보기 전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로 이제 기억력 깜빡깜빡하는 네가 누구지? 많이 헷갈려요, 그죠? 좀 슬픈 얘기인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게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최근 기억부터 없어져요. 그리고 기억이 없어진 정도가 손주부터 못 알아봐요. 손주 못 알아보고 그 다음에 며느리 못 알아보고 그리고 아들을 못 알아보고 나중에 이제 배우자까지 못 알아보는 게 이제 그렇죠. 오래 본 순서대로. 네. 그렇겠네요. 네. 최근의 기억이 삭제되는 게 이 기억력 장애
알츠하이머성 치매 특징인데 지금 질문에서 무슨 영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예쁜 배우죠. 정우성하고 누구죠?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손예진. 맞아요. 예. 그거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아닙니다. 걔는 아예 인풋이 안 되는 그 유전적 치매예요. 걔는 좀 별개예요. 걔는 아예 그게 안 되는 거고.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이렇게 뇌 실질이 망가지는 거죠.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정상 예. 뇌에 비해서 허전한. 그리고 정말 쪼그라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정상 뇌 조직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해마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해마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히포캠퍼스. 네. 요게 이렇게 가득 호도씨의 그 알알이 찬 것처럼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허전하죠. 쪼그라들어서 예, 그렇죠. 사실 저 검은 공간들이 다 이제 뇌 척색으로 차 있는 빈 공간들이잖아요. 비어 있는 그렇죠? 공간이죠. 아주 이제 여기도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좀 허전하는데 왜 생기냐? 뭐 이런 겁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운동 부족에 염증, 혈관 내피 손상, 혈관 질환, 동맥경화, 아밀로이드 침착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제일 그렇죠. 그 병리학적으로 보긴 하는데 다 연관이 되어 있대. 뭐 거의 우리가 나이 들면 생기는 맞아요. 그런 대사증후군, 맞아요. 노인병 옛날의 말로 맞습니다. 뭐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노인에 대한 얘기 가지고 알츠하이머성 병이 치매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당뇨합병증이 무섭죠. 그렇죠. 실명, 심근경색, 당뇨족, 그리고 이제 신장질환, 투석 같은.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이 다 눈도 안 보이거나 투석을 하거나 발을 자르거나 이런 건 않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와 합병증은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 거죠. 예.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똑같아요. 알츠하이머 병과 치매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 생긴 뒤 20년이 지나야 치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임상적인 의미의 치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20년이 지나야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 것. 예방 가능하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지 않을까요? 좀 시간이 확 여유가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정답만 나갔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정답. 그러니까 기저질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 검진이 제일 중요하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기본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된다. 가끔씩 치매하고 관계가 있군요. 가끔씩 약 드시는 거를 조금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비유 많이 드리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가 가고 싶단 말이죠. 근데 비행기가 있어요. 그럼 비행기를 타야지. 그렇죠. 네. 굳이 자연 친화적으로 자전거를 왜 타냐고. 그러네요. 네. 물론 약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거부감을 모르는 건 아닌데 평생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현대가 그렇게 호락호락지 않거든요.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퇴출됩니다. 냉정한 현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거부감을 너무 가지실 필요가 없다. 물론 약 먹으면서 담배도 피고 약 먹으면서 술도 마시고 약 먹으면서 과식하면 안 되겠지만 내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약물로 조절하는 건 필수다. 특히 60, 70대 이상 노년, 중장년층들은 치매를 막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별로 관계가 없어 보였는데 이게 딱 보니까는 정말 기저질환 그리고 또 이게 원인질환 이런 게 되니까 정말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저기 이제 노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섭생이죠. 식사가 중요한데 마인드 식단이라고 해서 마인드 식단. 이름이 딱 그냥 감이 오네요. 그쵸, 마인드. 왠지 치매랑 관련이 있을 것 커밍 같고. 같은 이름 잘 졌네. 근데 저게 이제 그거랑 합산이에요. 가장 핫한 그 식습관 중에 부동의 1위가 지중해성 식단인데 맞아요. 2위가 이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쉬 식단이거든요. 근데 대쉬 식단 되게 한국하고 비슷해. 한국 그 우리가 먹는 백반하고 비슷해요. 그 두 가지의 장점만 합쳐서 추천하는 게 이제 마인드 식단. 오늘 기억하셔야겠네요. 마인드 식단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하셔야죠. 운동. 허리둘레, 체중 관리, 유산소랑 근력 다 하셔야 되는데 둘 다. 예. 허리둘레를 제가 맨 처음에 적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체중도 물론 중요한데 눈바디라고 했어요. 혹시 눈바디 아세요? 눈바디? 저 알아요. 그거 알아요. 눈바디가 뭐죠? 눈바디? 딱 눈으로 봤을 때 이 체형이 그죠? 딱 뭐 재는 게 아니야. 맞아요. 딱 보면 딱 이뻐야 돼. 딱 보면 엠미다의 그 허리둘레. 맞아요. 알아요. 아주 눈바디가 중요하다. 눈바디. 허리둘레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 얘기 꼭 드리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자려면 힘들어요. 명상이라든지 굉장히 어렵죠. 우울증을 좀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금주 금연은 꼭 따라와요. 어려워.
어렵습니다. 어떻게 좀 일단은 우리 둘은 이제 담배는 안 태우니까요. 맞아요. 근데 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술은 약과 같아서 적정량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제한이 없죠. 치매 관련돼서 일단 한 잔도 안 드시는 게 너무 좋은데 음.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 블랙아웃이라고 그러고 이제 필름 끊긴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건 정말 쥐약입니다. 쥐약. 치매 관련돼서 그 어떤 좋은 약을 먹어도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다 관리하고 막 눈바디도 막 기가 막히고 막 내가 운동을 하지만 술 한 잔 했다면은 나는 끊겨. 그거는 죄송한데 웰컴 투 치매 월드라고. 그럴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해요. 예, 뭔가 뇌가 굉장히 술에 취약하고 굉장히 셧다운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영구적인 구조적인 이상을 이상.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단순히 에이, 술 마시면 좀 필름 좀 끊길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채팅 한번 이제 정리할까요? 여기까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된 것 같은데 질문 같은 게 좀 있으면 그러니까요. 자, 어디 볼까요?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이거 질문은 아니지만 이거 한번 볼까요? 너무 활발하셨던 잔이윤 씨. 잔이윤 씨 또 아시는 분들 또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연령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잔이윤 씨. 그 옛날 굉장히 유명했던 그 개그맨. 미국에서 되게 활약하시다가 우리나라서 국내 스탠딩 코미디 토크쇼 처음으로 개그맨에서 네, 잔이윤 씨도 평일 금요일 날 10시였나 9시였나 TV에서 꼭 그 당시엔 굉장히 어우, 생생했죠. 굉장히 그리고 또 이게 뭐 게스트도 모시지만 막 방청객도 모시고 굉장히 약간 맞아요. 뭐라 해야 될까 재치 있게 맞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도 결국은 뭐 치매 피해갈 수 없다. 음. 뭐 이런 최근에 그러고 보니까 또 브루스 윌리스가 또 치매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그 정말 멋있는 다이하드의 그 존 맥클레인 형사가 참 관리가 잘 됐는데 놓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네, 정말 봅니다. 절대 나이가 드셔도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치매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극복을 좀 해봐야겠죠. 이게 부동의 일입니다, 이게. 자, 이제 극복법입니다. 치매 극복법. 극복법, 예방법. 이게 부동의 일이에요. 꾸준한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이 별로 이렇게 운동하고 치매 머리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모든 약물, 뭐 공부도 좋다 그러고 음주나 그렇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죠. 예. 식습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1등입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근력 운동이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근력 운동. 네. 숨이 좀 차야 됩니다. 숨이 차야 된다. 그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운동을 나는 매일 하는데 뭐 하루에 1000보, 2000보씩 걷는데 살이 안 빠지고 별로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근데 누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숨이 차야 운동이죠. 숨이 차야. 숨이 안 차면 그냥 관절만 상하는 그렇죠. 거예요. 일이죠, 일. 네, 일이죠. 숨이 좀 차야 된다. 그래서 유산소를 주의하면 해마 부피 자체가 커지고 많은 논문들에서 운동이 하여튼 일단 무조건 부동의 일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다. 근데 숨이 좀 차고 근력 운동이 반드시 동반돼요. 동반해야 된다.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 이 부분 참 이 스쿼트 자세가 너무 좋아요. 풀 스쿼시 됩니다. 해프 스쿼시 아니라 풀 스쿼시 딱 되는 이분 너무 진짜 좋고요. 네. 멋집니다. 진짜. 두 번째가 이제 지중해 식단과 대쉬를 합친 마인드 식단인데 이건 좀 하나하나 짚어드려야 돼요. 자, 마인드 식단입니다. 마인드 식단. 통곡물, 현미, 수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껍질째 먹는 거. 그렇죠. 고기 말고 생선. 그러니까 붉은 고기 대신에 흰살 생선. 생선 중요합니다. 생선. 야채는 과유불급이 없습니다. 다다익선. 야채는 다다익선. 야채는 다다익선.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드레싱 하고 싶으면 다른 거 넣지 말고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좋다는 얘기 많이 올리브오일 정말 좋군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엑스트라 버진이라든지 뭐 무슨 울트라 버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냥 드십시오. 그냥 편하게. 뭐든지. 대신에 이제 올리브오일은 산패가 좀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좀 잘 지켜야 돼요. 맞습니다. 짧아요. 맞아요. 올리브오일 항상 너무 좋은 거라고 쟁여두시고 이렇게 열어놨다가 오래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항상 공기에 접했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다 드시는 거. 맞아요. 네, 중요합니다. 가지고 계속 녹색잎, 그러니까 채소도 등급이 있는데 좋은 채소랑 조금 덜 효과적인 채소 이렇게 나누는데 한국으로 치면 이제 뭐죠? 배추, 그다음에 깻잎,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추, 뭐 이런 거. 상추, 네. 좋다. 이렇게 녹색 잎채소입니다. 네. 예. 그리고 견과류, 간식 뭐 무슨 빵도 먹고 싶고 달달한 거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이 심심할 땐
견과류. 예, 입이 심심한 간식은 무조건 견과류.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호도 먹으면 머리 모양으로 맞아요, 두뇌 맞아요. 모양 생겨서 좋다고 했는데 진짜 보니까 근거가 있네요, 보니까. 올리브 오일이 이제 그 각광을 받는 게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건데 이 너트 중에 호두에 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을 뿐더러 그렇군요.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제일 좋다는 그 EPA, DHA, EPA 아, 맞아요. 풍부하게 들어있죠. 맞아요. 콩. 아인슈타인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두부가 콩에 좋은 그런 단백질이라든지 또 불포화 지방산도 많고요. 미네랄도 많은데 콩을 두부로 먹으면 그 좋은 성분이 흡수가 더 잘 돼요. 아, 그렇군요. 똑같은 콩인데. 콩인데도 네. 두부가 굉장히 흡수하기 좋은 흡수가 콩이라고 되게 잘 합니다. 돼요. 가지고 국내 식습관에서는 이게 이제 해외 데이터인데 국내 데이터에서는 콩류가 두부로 대체가 되면서 청국장. 청국장 기가 막힌데. 청국장 좋습니다. 뭐 내일 점심에 청국장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먹으면서 이렇게 정말 치매가 예방되는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각종 이제 뭐 베리, 뭐 무슨 베리, 뭐 딸기 말고 뭐라 그러죠? 그거 요거 무슨 베리죠? 그렇죠. 검게 보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쨌거나 네. 그런 것들 맞아요, 있죠. 항상 베리는 정말 다 좋죠. 베리굿이죠. 네, 베리굿이죠. 가금류, 근데 이제 새, 오리, 닭 이런 것들. 붉은 고기보단 좋다 이거예요. 붉은 고기는 자주 먹지 말자. 일주일에 4번 이하. 아무래도 네. 예. 튀긴 거, 맛있는 건 다 피해야 되면 트랜스 지방 안 되고요. 빵은 또 맛있는 것들 주로. 예. 빵은 이틀에 한 번만.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5회 미만인데요. 이틀에 한 번만. 이틀에 한 번만. 반 개만 드세요. 이틀에 한 번. 알겠습니다. 붉은 고기도 이틀에 한 번. 그다음에 튀긴 음식이나 치즈.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유제품하고 치즈에 대한 이견이 조금 있어요. 유제품을 피하는 분도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놓아야 되는 얘기니까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노인 중장년 이상. 예. 중장년층 이상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식단인데 사실 보니까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몸에 좋은 음식들은 정말 마인드 다이어트에서도 좀 추천을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나쁘다고 하는 튀기고 이런 음식들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자, 어디 볼까요? 건망증과 치매 차이가 궁금해요. 이거 정말 궁금한 질문인데요. 이게 정말.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일단 나이로도 많이 구분하는데 나이. 그거 말고요. 건망증은요 생각보다 우울증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때 좀 달라요. 건망증은 요때쯤, 그러니까 한 이번 달 조금 안 좋은데 이번 주 좀 피곤한데 요런 그러니까 나의 컨디션과 기분 상태에 따라서 깜빡깜빡한 게 심해진 시기가 있으면 요게 있으면 건망증이고요. 치매는 좀 그렇지 않아요. 치매는 늘 안 좋아지는. 뭔가 좀 일관되게 치매는.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데 건망증과 치매의 좋은 차이가 뭐냐면 단서를 탁 주면 기억이 나면 건망증이에요. 힌트를 주면 뭔가. 치매는 단서를 줘도 그 내가 이걸 알았다는 사실 자체를 잃어버리는 게 치매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건망증은 내가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려고 했던 걸 잃어버리는 게 치매, 건망증이라. 근원적인. 쉽게 말해서 차키를 내가 두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문 앞에 써 있는 자동차 그림을 보고 차키 해서 가면 건망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근데 치매는 차키 그 자동차 그림을 이렇게 봐도 저거는 자동차 그림이네 하면서 차까지 갔는데 차도 못 찾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면 치매. 가지고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 예, 뭔가 약간 좀 이렇게 구조적인 기억을 못 하느냐, 아니면 약간 좀 단편적인 기억을 못 하느냐, 뭐 그런 차이처럼 약간 들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노인 우울증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 우울증이 굉장히 건망증과 관련이 깊거든요. 노인 우울증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도 되게 중요한데 그 뭐 어머니 아버지 뭐가 기억나세요라고 할 때 내가 이거를 기억하려고 애쓰면 치매. 대답조차 하고 싶지 않고 너는 뭐 하냐 이러면 우울증. 그래서 노인분들 우울증도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어서 좀 귀찮게 해드려야 또 효냐입니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감별 진단이 필요한 또 그런 약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질환일 수도 있겠군요.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이 부분은 또 진짜로 약간 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좀 더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찬이님 올리셨는데요. 자, 부모님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런 경우 많죠. 오메가 3랑 뭐 글리아타민, 포스파티딜, 세린, 뭐 플라즈마 로겐 등 방송에서 좋다는 많은 영양제를 드시는데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전 걱정되더라고요. 이런 분들 많아요, 진짜로. 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비욘디니까 저는 비욘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그 어떤 금전적인 거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의사들이 자기 시간 내 가지고 한 있는 푼도 그대로 받는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와서 음. 뭐 옆에 계신 우리 양기영 선생님도 굉장히 TV를 많이 출연을 하시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TV에서 나오는 의사들이 어떤 제품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협찬이 좀 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자본이 좀 네.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양제가 그렇게 정말 좋냐? 물론 좋다는 얘기를 하고 데이터가 믿을만 하니까 먹어서 나쁠 건 없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나쁠 건 없다. 부모님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영양제를 드신다면 저는 이렇게 정답을 드립니다. 저분이 부모님이 자 체중 관리가 되고요. 아까 말씀 기저질환, 고혈압, 고혈압, 당뇨 요게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식습관을 건강하게 하시면서 운동을 해. 요 네 가지를 다 하면서 요걸 다 하시는데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 정도 먹어보고 싶은데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를 지키고 그렇죠.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게 식생활도 잘 조절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기저질환 잘 하시면서 더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녀로 치면 얘가 국영수 중심으로 예습복습 철저히 해. 그러면은 한국지리도 좀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세계 역사도 할 수 있는데 하고 있고 얘가 뭐 무슨 국영수도 안 된 애가 지금 지구과학 하겠다고 지금 멘트를 들고 있으면 부모님 손이 따졌으니까 비슷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서 정말 마음에 영양제라는 건 알파다. 그냥 플러스 약간 알파다. 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유한 거지. 핵심은 운동하면서 내 기저질환 지키면서 식습관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영양제가 오케이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양제 드시면서 술 한 잔 꺾어 드시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그거 한다고 오히려 그걸 하니까 안심이 되셔갖고서 뭐 혈압약도 안 드시고 뭐 운동도 안 하시고 이러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기서 말씀드린 오메가 3, 그다음에 글리아티민, 저기 이제 아미노산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포스디ል 이런 게 있는 인지질이 좀 있긴 한데 데이터는 오메가 3가 제일 일단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군요. 오메가 3는 불포화 지방산이라 오메가 3까지는 데이터가 있는데 방금 얘기한 인지질이라든지 그 아미노산 같은 계통의 영양제는 치매에 얼마나 효과가 있냐라는 거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좀더 롱텀 데이터들이 필요하겠네요. 네, 아직은 조금 데이터가 부족하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우리 내용으로 돌아갔다가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노화 이제 치매 어느 정도 됐고 이제 노화 들어갑니다. 노화. 저는 현대의학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다 좋아하죠. 저는 이제 방송에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 보시는 분들한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비밀, 뭐 이런 제목 붙으면 맞아요. 죄송한데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이라는 게요. 돈의 경제의 싸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제일 돈을 아끼지 않는 게 바로 건강이죠. 내 건강 위해서 솔직히 내가 가진 자산에 정말 얼마나 쓸래라고 물어보면 아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본이 의학, 바이오 이쪽에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 좀 좋다, 이게 좀 효과가 있다 그러면 미국, 유럽 뭐 이런 데서 난리 납니다. 그렇겠네요. 그 자본들이 눈을 이렇게 막 시뻘겋게 뜨고 이게 진짜 몸에 진짜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런저런 연구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데이터가 믿을 법하지 않으니 의사들이 말을 안 하는 거지. 이거는 진짜 데이터가 너무 좋고 믿을만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인데 이거를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맞아요. 약간 좀 그런 제목이나 그런 약간 그 인트로덕션을 하는 데들은 조금 뭔가 뭐가 있죠. 그리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노화라는 것도 이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노화가 질병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죽음이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이제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노화를 막는다는 개념은 진시황제처럼 평생을 300년, 500년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100세를 살아도 병원 신세 안 지고 건강하게 사는 100세를 위해서 노화를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운동이 2010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밑에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이제 알토스라스라든지 아니 구글에서 칼리코하고 이제 에브비 그러니까 이게 수십조가 들어가요. 가지고 세포 수준의 치료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노화의 원인을 미치도록 지금 찾아내고 있어요. 정말 이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많은 것들 중에 유전자 계통이 이런 것들이에요. 텔로미어 쇼트닝이라고 해서 유전자 염색체 끝단에 이제 신발끈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유전자 보호하는 요거 뭐 텔로미어가 쇼트닝된다 단축. 그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대사를 하면서 이제 활성산소라는 그 대사물이 많이 나오는데 나오죠, 이게 요즘에. DNA 손상을 일으킨다. 네. 그리고 산소. 요 과정에서 암세포 기전하고 연관되는데 자가 사멸세포라고 해서 이제 A4-6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가 정상적으로 이제 사라져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좀 이상하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 연소가 돼야 건강한데 이렇게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그렇죠. 다른 세포를 공격하는 이 자가사멸세포 기능 이상. 그렇죠. 세포들은 결국 턴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턴이 잘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유전자의 기능 이상을 부르고 유전자의 기능 이상이 단백질의 생성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죠. 단백질 생성이 잘 안 되니까 인간이 노화가 되고 병에 걸린다. 이게 이제 한 대여섯 가지 되는 그 이론 중에 이게 이제 네 가지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이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얘기 좀 하려고요. 재미있는 얘기 좀 하려는데 이게 세포 아닙니다. 이 노란색 박스가 세포예요. 세포 아닙니다. 세포 아니에요. 세포 안에 세포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핵 안에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가 있죠. DNA. DNA가 있어요. DNA가 이제 풀리면서 RNA를 통해 전사가 되는데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 그렇죠. DNA의 정보를 복사하는. 그러니까 세포핵 안에 있던 DNA가 두 가닥인 게 한 가닥으로 풀리면서 이게 이제 상보관계죠. 그러니까 한 가닥의 반대편, 그러니까 한쪽 면만 알면 반대편을 알 수가 있죠. 서로 결합하는 게 이제 그 뭐지? 약간 좀 직소 퍼즐처럼 이렇게 딱 아구가 들어맞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전사가 되는 과정에서 tRNA라든지 mRNA라든지 리보솜이라든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옆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요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의 이상이 생기면서 단백질 생성이 안 되면서 노화가 된다는 건데 요게 DNA가 평소에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에 이제 포장되어 그냥 포장지 같은 꼬여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단백질. 얘가 굉장히 예민한 소중한 정보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정보인데 반도체 예민한 거를 그냥 박스 안에 굴릴 수 없어서 뾱뾱이로 이렇게 감아놓은 거죠. 이렇게 안전하게 감아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도. 뾱뾱이가 이제 히스톤인데 히스톤이 어떠한 이유로 깨진다는 거죠. 뾱뾱이 구멍이 막 뻥뻥 뚫려가지고. 그렇죠. 얇아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 DNA가 이제 메틸화 된다고 하는데 복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비드 싱클레어가 저 얘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가 이제 종이를 아날로그식으로 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디지털화 시켜서 CD로 하는 게 아니라 복사한 걸 복사되고 복사한 걸 복사하고 이러면 나중에 한 100번째 복사하면 희릿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본 없으니까. 네. 이게 바로 노화고 이게 바로 단백질 생성이 이상이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아무리 잘 복사를 해도 점점 복사한 놈을 복사하고 또 그 놈을 또 복사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죠. 아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막는 게 이제 썰트윈이라고 합니다. 썰트윈이라고 해서 앞에 썰까지만 해도 서투 유전자가 장수 유전자다. 장수 유전자. 이게 효모에 얘를 넣었더니 수명이 30% 이상 증가하더라. 아, 그렇군요. 사람으로 치면 70세를 사던 사람이 30%가 증가하니까 90세까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노화 유전자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복사가 더 안 되는. 그래서 분열이 더 안 되는 유전자가 노화 유전자고 왜 분열이 안 되냐면 텔로미어, 그러니까 유전자 끝에 보호하는 그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고.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나오면서 대사가 떨어진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썰투인 이 장수 유전자가 사람 몸의 대사도 조절하고 스트레스도 조절하고 에너지 대사도 조절하고 DNA 손상도 방지하고 당뇨나 염증이나 신경계 퇴화도 조절한다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오, 대단하네요. 네. 뭐 유전자가 정말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죠. 요거까지가 이제 밝혀져 있어요. 썰트윈. 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그런 약들이 좀 몇 개 나와요. 아, 네. 그렇겠네요. 네. 이거를 정말 이렇게 보완을 하면 이 영노화는 썰트윈. 그 영노화나 음. 뭐 노화의 종말이나 이런 몇 가지 책들이나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정리를 좀 하면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들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캡처를 해두시던지 아니면은 꼭 한번 잘 듣고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게 한 줄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생명체는 내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면 그걸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목표는 후대한테 내 유전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거. 네. 목표라 그게 끝나면 되게 생명이 끝나요. 아주 유전자의 분열이나 복제 횟수가 줄수록 장수하고 오래 산다는 개념입니다. 아, 복사를 최대한 적게 해야겠죠. 그렇죠. 복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유전자가 복사를 안 하고 유전체가 언제 가만히 있냐라는 게 바로 내가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 몸에서 내 유전자한테 야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야. 지금 분열할 생각 하지 마. 아이고, 얌전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 상황에 내 유전자가 노출이 되면 유전자의 기능이 보존된다는 게 영노화의 핵심인데요. 어떤 게 스트레스인지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봐주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주 3회 숨 찰 때까지 운동. 찬물 샤워하는 거를 포함하는. 딱 듣는 순간 스트레스가 오죠. 운동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입니다. 좋은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찬물 샤워도 혹시 양기영 선생님은 찬물 샤워 못합니다. 저는 가끔씩 하는데 적응하면 또 은근히 또 참을만 합니다. 예. 시원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단식, 간헐적 단식과 소식이 장수에 꼭 나오잖아요. 맞아요. 유전자 입장에선 음식이 안 들어오면 이제 케톤 대사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뭔가 약간 이거는 위기야, 위기라고 딱 느끼는 거죠. 이게 몸이 이제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분열을 들여서 유전자의 기능이 보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식과 운동으로 이 아까 말한 그 그러니까 썰투인 유전자가 활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가 풀려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그렇죠. 그리고 뭐 먹을 때. 뭐 먹어야죠? 먹을 때. 빵. 맛있는 거. 술. 달달한 거 들어가면 기분이 쫙 풀리면서 몸이 늘어지죠. 늘어서. 유전자도 똑같아요. 유전자도 몸에 단계, 포도당, 단당이 탁 들어오면 유전자 입장에서 오케이. 너무 좋아. 살만한데? 유전자 대충 복제하고 나 생 마감해도 되겠는데? 만족이 되는 순간 행복해. 유전자가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유전자가 행복하면 걔는 곧 있으면 할 만큼 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루어야 될 걸 다 이뤘다. 여한이 없어. 포도당이 들어왔네. 유전자 입장에서는 냠냠냠 오케이 할 거 다 했어. 나 이제 하늘로 갈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화가 된다. 노화가 되는 거군요,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강검진이 제일 중요하고요. 검진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금주랑 급연.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이제 몸을 파괴하는 물질이고 체온. 체온이 그러니까 약간 차야 사람이 잘 자요. 그러니까 여름엔 잠이 안 오고 겨울에는 얼어 죽잖아요. 근데 얼어 죽을 때 이렇게 야 자지 마 얼어 죽으라는 말이 추우면 오히려 잘 자요 사람이. 약간 체온이 낮아져야 잘 자니까. 더우면 잘 못 자죠. 아주 수면이 되게 중요하고 명상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조금 이만큼 영양제 나와요. 이만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단식과 운동. 요게 이제 영노화의 핵심이다. 왜냐? 유전자를 괴롭혀야 돼. 이게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뭔가 이 몸한테 긴장을 주는. 뭔가 좀 너는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뭔가 지금 너는 열심히 살아남아야 돼. 이런 신호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지금 나그네님이 한국에서 치매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시냐? 한국에 계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병원에 이름은 굉장히 한국적인 그러게요. 닉네임인데 한국에 계시지 않나 보네요. 뭐 잘 아시죠? 우리 양경 선생님이 한국 치매 어떻게 치매 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네. 저 이제 내과 의사다 보니까 내과 의사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인 인구, 그러니까 노인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환자분들은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기저질환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뭐 기본으로 깔고 있고 거기에 이제 치매가 동반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고요. 혈관성 치매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 관리라는 게 저는 요즘에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종합병원에 있다 보니까 많이 보면 느끼는 건데 정말 치매 환자 한 명을 보기 위해 필요한 어떤 가족과 그다음에 의료 관리의 어떤 그런 인력과 그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한 명이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달려들어도 그걸 케어하기가 맞아요. 굉장히 너무 어렵죠. 어렵죠.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정작 환자는 또 잘 모르죠. 그렇다는 거를. 정말 굉장히 온 가족과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넓게 생각을 하면은 이 커뮤니티 전체가 되게 불행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맞아요.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 자체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이 됩니다. 진짜 가족 중에 누가 정말 생계 내지는 어떤 자기 생활을 포기를 하고 매달리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설 같은데 사설로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요즘에는 좀 사회 시스템이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점점 좀 확실히 지난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또 최근에 갔을수록 점점 그런 좀 폭이 넓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약간 뭐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에는 입원하는 경우 많이 있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좀 다른 시설이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그네님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 하나 더 와서 독성 단백질,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정확한 텀입니다. 아까 그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죠. 해부학적,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을 가졌던 환자분, 실은 의사 이름이고 이제 그분을 이제 해보고 이제 부검이라고 그러죠. 부검을 하고 이제 뇌를 이제 절편을 해가지고 만들어봤더니 뇌 이제 기능이 이상하고 거기 단백질이 쌓여 있는데 이제 그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죠. 쌓이는 걸 미리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군요.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요게 그냥 쌓이고 있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요게 그냥 쌓이고 있는 거예요. 가족력이 있고 기저질환, 당뇨, 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아밀로이드 병증이라는 병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주도 하고 흡연도 하고 학력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주로 이게 학력이 아니라 실은 공부하는 습관 같은 겁니다. 공부하는 습관. 그러니까 책 읽고 뭐 이렇게. 노화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나 머리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요. 그거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기능 이상이 오지 않게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기저질환 관리하고 가족력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 꾸준히 하시고 소식하시고 마인드 식단 그다음에 기저질환 조절하고 그리고 금주랑 흡연 해야 되는데 학력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공부하는 습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치매 예방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팝송 외우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팝송을 외우는 거. 외국어를 배우는 게 그 뇌 자극에 굉장히 좋거든요. 외국어를 배우는 게. 외국어 배우시는 거. 예. 근데 갑자기 우리가 뭐 일본어를 배운다든지 어렵죠. 예. 뭐 독일어를 배운다든지 그렇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 팝송 혹은 뭐 일본 노래라든지 가곡이라든지 오페라는 이제 이태리어나 뭐 그런 프랑스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를 외워보는 거. 노래를 외국어 노래를. 네, 팝송도 너무 좋고요. 가지고 팝송을 외우는 게 이 치매 예방에 이 화투 치시는 것보다 몇 배 좋아요. 화투는 실은 치매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 좀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막 하면서 이게 다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군요. 근데 화투를 치면 침묵도모가 돼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치매 예방이 되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화투 자체 때문에 치매 예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점수 계산하고 이런다고 해서 치매 더하기 빼기 한다고 해서 치매 예방이 되는 건 아니고 화투 과정에서 이제 재미도 있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옛날 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사람 관계가 좋아지고 좋은 거는 효과적인데 화투 자체는 도움이 안 되고
팝송을 좀 외워보시고 팝송. 영어도 써보시고 써보시고.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알려져.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면은 연령대별로 또 좋아하시는 팝송 다 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옛날 팝송을 좋아하시든 지금의 뭐 옛날 이렇게 팝송 뭐 누가 있을까요? 옛날 팝송. 저는 옛날 팝송 하면은 마이클 잭슨밖에 생각나요. 마이클 잭슨 옛날 팝송 아니고 제 세대라서 우리 세대 아닌가요? 그렇죠. 마이클 잭슨 뭐, 그 이전에 뭐 비틀즈도 있었고. 비틀즈도 너무 좋고 맞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스터데이 이런 거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스데이는 가사도 너무 좋죠. 그렇죠. 사이먼 앤 가퍼필. 브릿지 오버 트러블도. 그러니까요. 아 좋죠. 가사 뭐. 탑 오브 더 월. 그런 거 굉장히 뭐 좋습니다. 예. 자, 잠깐 나왔으니까 재밌는 질문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유니님도 또 이렇게 자주 들어와서 질문 올려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외국어 노래를 이해를 못해도 그냥 외워도 되나요? 저는 미국사라서 영어, 한국어는 합니다. 자, 영어, 한국어 되시는 분이시네요. 저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고 외워도 되느냐? 됩니다. 되군요. 돼요. 모르는 거 뭐 이렇게 뭐 독일어나 이렇게 아니면은 그 스페인어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이거 되는군요. 그냥. 됩니다. 치매 예방엔 그러니까 외국어 자체의 의미를 알 필요 없이 그러니까 뜻이 있는 문장을 통으로 외우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신다면은 그 에스파뇰이죠. 스페인어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질문을 되게 이렇게 좋은 질문 올려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외국에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영어도 잘하신다는 건 생각 못했는데 한국어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고 영어도 되게 잘하시겠네요. 우리 질문 많이 하신 나그네님도 미국 동부에 계신다는데 역시 비욘드 세계적인 채널이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비욘드. 건강이 최고님이 또 질문 하나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건강이 최고님. 자,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면 본인이 버려졌다는 상실감으로 상태가 더 나빠지기도 할까요? 저 부분은 정답은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근거. 치매의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 바로 우울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요양원에서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계속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친구가 필요하고 누구나 외롭거든요. 그래서 좋은 벗이 옆에 있으면 큰 위로가 됩니다. 큰 위로.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 본인이 버려졌다는 느낌이 아니라 좋은 친구, 좋은 대인관계 형성이 되면 오히려 더 좋아지시는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양원에 이제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없고 그러면 우울감이 오면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버려졌다는 상실감이 거기 그 커뮤니티 안에서 해소가 된다면 요양원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지만 요양원에서 그 커뮤니티가 너무 약하고 거기 있는 분들끼리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가봐야죠. 부모님을 모실 요양원을 한 10번은 가봐야죠. 요즘에 요양원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외래처럼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몇 번 참석해보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또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네. 어떻게 됐건 이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또 약간 환경이나 아니면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률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원칙을 따지면 그렇고 역시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예방이나 이런 노화를 늦추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영양제 요만큼이라고 했는데 요 영양제랑 양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약 중요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하버드 유전자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이제 자주 뵌 것 같아요. 데이비드 세계적인 속각이고 40대 후반보다 53세가 더 젊어 보이죠. 젊어 보이시네. 근데 본인도 이분은 유튜브에 영상을 찾으면 진짜 수십만 개 나옵니다. 엄청 이렇게 본인을 노출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가 이제 국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죠. 노아의 종말의 책에 나는 이거를 먹고 있다라고 말한 영양제가 NMM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썰2 단백 그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그 AMPK 그 채널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저 NMN 하고요. NAD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영양제를 본인이 좀 먹고 있다. NMM이라고 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인에 풍부하다고 해서 이제 항산화제로 많이 알려져. 항산화제. 레스베라트. 그 얘기 나오죠. 근데 1g을 먹으려면 와인 한 50잔은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와인을 먹으면서 이게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그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 유럽 오래 산다. 쪽에서는 건강한 편인데 음. 그 비결이 바로 와인에 와인을 있다. 먹어서 그렇다. 예, 와인에 있는 저 레스베라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그렇지만 이거를 음식으로 먹으려면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그 먹어야 되거든요. 비타민도 그렇고 항상 너무 많죠. 어. 음식으로는. 그리고 이제 멜프로민인데 이거는 당뇨병 치료제죠. 그렇죠. 예. 아주 유명하죠. 전문의약품이고 거의 뭐 부작용이 없고 저게 혈당도 떨어뜨리고 뭐 근육세포도 자극시키고 살도 좀 빼고. 살도 좀 빼주고 좋은 약이죠. 모르긴 몰라도 그냥 자기가 직접 이제 비급여죠. 비급여로 그냥 약을 구매를 해서 처방받은 게 아니라 따로 그냥 비급여로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분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는요. 왜냐하면 본인 피 검사는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제 가능하니까. 비타민 D하고 K를 먹고 있고 아스피린 이제 100mg 적었는데 실은 75mg 먹고 있다고 나중에. 요거를 이 사람은 먹고 있대요. 그리고 또 뭐 하냐? 간헐적 단식하고 그렇죠. 약만 먹는 건 아니겠죠. 인터벌 운동하고 그다음에 찬물 샤워하고 찬물 샤워. 아, 좀 해봐야겠어요, 진짜. 빵을 안 먹는데요. 파스타랑 아, 야채만 드시고 있대요. 맞아요. 마인드 식단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요렇게 본인이 항노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제 운동 얘긴데요. 인바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바디. 눈바디가 중요하다. 눈바디가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눈바디가. 그리고 근육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아우 몸 진짜 멋있습니다. 참 부럽죠. 저를 보는 거 같네요. 그렇죠. 저랑 몸매가 좀 진짜 딱 이 정도인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앉아 있는 습관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사무직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이제 책상을 올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그 근무 중에 이렇게 혼자 일어나서 근무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뱀 주고. 예. 앉아 있으면 큰일 난다. 50분 중에 10분은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 서야 된다. 네. 항상 그래서 공부하는 그 학습도 이렇게 50분 하고 10분 쉬는 게 앉아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병나요. 그렇죠. 네. 일어서서 움직이는 네.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요 얘기 좀 해보려고. 스트레스가 여담인데 이제 사랑하는 양기영 선생님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이제 술 한잔 가끔씩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굉장히 친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여담인데. 네,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둘이 마시는 술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냐? 의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를 풀리는 거지. 네, 술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지 못한다. 의학적으로. 왜냐하면 수면이 스트레스 중에 가장 중요한데요. 이 정상적인 이 수면 패턴을 알코올이 깹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술을 드시면 그러니까 잠의 시작은 돼도 잠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새벽에 깨는 거예요. 그렇죠. 술 드시고 잠은 좀 잘 드는데 새벽에 깨. 그건 정상적인 수면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수면 리듬에 방해가 된다. 술 드시지 마셔라. 네. 잘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숙면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12시간이라 아침에 햇살을 봐야 밤 10시에 잘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낮에 이 송가채라고 그러거든요. 머리 안에 있는. 맞아요. 이 송가채가 햇살에 자극이 돼야 멜라토닌이 밤 12시간 뒤에 분비가 돼서 수면 유도가 된다. 야, 그렇군요. 그리고 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음식도 드시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자극, 핸드폰 보면 안 돼요. 쇼츠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끝이죠, 뭐 그냥. 안 돼요. 보다 보면 아침이에요. 네, 쇼츠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쇼츠 말고 그걸로 보세요. 이거 라이브로 봐주세요. 그리고 복식호흡. 명상이라고 하는데 실은 복식호흡을 의식적으로 몇 번 좀 하다 보면 충분히 좀 도움이 좀 돼요. 오늘 강의를 하면서 명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명상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약간 마음만 편안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 신체 활동, 신체 이 대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집중하는 순간에 명상이 되기 때문에 복식호흡이라는 게 내 호흡을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면 다 복식호흡이에요. 아, 그렇군요. 집중만 하면 복식호흡. 호흡에 의미를 두고 하는 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7시간 자야 우울증도 안 생기고 자살 불안해지도 않고 잘 자야 됩니다. 자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7시간을 잘 자야 되는 거라 실은 침대에서는 한 8시간 정도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렇겠죠. 앞뒤 뭐 예. 시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9시간 이상 자면 또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제일 깊이 내려가는 건 7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또 12시간 있으면 안 돼요. 침대에서 한 8시간만. 7시간에서 한 8시간만 있으면 좋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이 들려면 체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신부 체온이 떨어져야 돼서 왜 무슨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수면 모자 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외국 영화 보면 많이. 뭐 이렇게 모자 이렇게 방울 달린 거 이렇게 꼬걸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면 양말 신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왜 말이 되냐면 표피, 그러니까 두피로 겉에 있는 열을 보내서 신부의 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발을 따뜻하게 하니까 발로 혈액이 가겠죠? 그러면 신부 체온은 좀 중심에 있는 혈압 떨어집니다. 체온들은 떨어지는군요. 수면 양말이라든지 그런 수면 모자 이런 게 수면 리듬에 도움이 된다. 정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얘기를 하고 질문이 또 있어서. 그러니까요.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키스트선님 바꾼 거군요, 이름을. 예. 부모님이 퍼즐 맞추기,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 자주 하시던데 추천하시나요? 또 라디오처럼 청각 자극이랑 중요한 얘기 나왔네. TV처럼 청각 시각 자극 중에 어른들께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우리 양경 선생님이 청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이 김대한 원장님께 들어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온 게 청각이죠, 청각. 이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오감이라고 있는데 이 오감들 중에서 24시간 열려 있는 건 사실 청각이에요. 그죠? 눈은 감으면 안 보이고 코는 일부러 냄새를 맡지 않으면 자는 동안 모르죠. 하지만 청각은 늘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그리고 이 청각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를 자극을 하게 되잖아요. 뭐 생각도 자극하고 느낌도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물론 청각, 시각 다 중요합니다만 청각 자극이 생각보다 우리는 사실 청각 자극을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암 환자들을 또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이 임종의 순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청각들 많이 끝까지 살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한테 되게 이렇게 본능적인 근원적인 또 자극이다 보니까 이 청각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뭐 자폐증이 걸리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청각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요. 청각 자극이 물론 시각도 중요하지만 꽤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눈 안 좋으면 안경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무릎이 좀 불편하면 이제 이렇게 지팡이라든지 그렇죠, 보행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이 청력이 안 좋을 때 보청기 끼는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지만 이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만약에 부모님이 청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다. 그러면 보청기를 조금 빨리 일찍.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면요 학습력이 떨어지면서 맞아요. 우울증도 오면서 치매도 또 함께 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치매가 학력,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하고 우울증이 같이 동반됐다고 말씀드렸죠. 영향을 그렇죠.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겠네요. 네. 이게 안 들리면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뭔가를 이렇게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좀 내가 불편한 거를 뭐 설명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기겠네요. 우울해지겠네요, 진짜. 네, 부모님이 이제 그 다음 질문도 있어요. 퍼즐 맞추기나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게 이제 화투하고 똑같습니다. 자, 오해예요. 일단은 퍼즐 맞추기나 숨은 그림 찾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뇌에 자극이 되니까 치매가 안 올 거야는 아닙니다. 치매는 기능 이상, 그러니까 우리 몸을 움직이는 기능의 이상이 오면서 치매가 오는 거라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운동이 중요하군요. 뇌를 발달하려면 내 몸을 이렇게 움직여야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면서 그렇군요. 치매를 막을 수 있는 거라 퍼즐 맞추기나 숨은 그림을 열심히 하면 치매는 왔지만 퍼즐 맞추기나 숨은 그림을 잘 하실 수는 있어요.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약간 외국의 요양원에서 보면 치매 걸린 분들이 하루 종일 그냥 체스 기가 막히게 체스 정말 잘 두는 치매 만든 분들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그게 그래서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한데 자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손자 손녀랑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잘하거나 숨은 그림을 잘하시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밌고 이제 그러면서 사회적인 관계가 좋고 무슨 취미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뭔가 이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생활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퍼즐 맞추기나 수능 그림 찾기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걸 통해서 2차적으로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지식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쌓여간다. 이러면 좋은데 단순히 그냥 맞추기 집에서 혼자 어. 화투를 치신다든지 직소 퍼즐을 열심히 맞춘다. 방에서 혼자 수능 그림을 찾는 건 어. 치매에 도움이 안 된다. 어. 예. 그러니까 정말 보니까는 이게 단순한 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복잡하게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갖고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혼자서 영어 그 팝송 외우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들 주로. 근데 그거 왜 도움이 되냐면요.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 팝송은요 외우면 반드시 따라 부르게 돼. 따라 부르게 돼 있어. 맞아. 따라 부르게 돼 있어. 요게 오감을 오감을 내 몸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얘는 도움이 돼요. 그렇죠. 예. 약간 자신감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면서. 예. 자, 또 질문 하나 올리셨네요. 우리 키스트서님. 자, 또 하나 질문이 할머니가 심한 치매셨는데 치매도 가족력이 있나요? 유전 요인이 있다면 검사는 어느 정도 나이부터 얼마나 자주 어떤 검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게 아까 치매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부분이라서 치매 가족력은요 65세 이전에 그러니까 65세 이전에 치매로 진단된 가족이 계셔야 돼요. 2촌 이내에 좀 계셔야 되는데 그렇죠. 저게 이제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실은 아닙니다. 아까 그 기능 이상 뇌 기능 이상이 오는 치매가 있는데 얘는 20대부터 유병률이 좀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가족력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노화나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아니라 일찍 생기는 유전적 치매가 있는 분들은 실은 빠른 나이에 하면서 약을 좀 복용을 하면 도움이 좀 되는 부분이 최근에는 좀 약들이 좀 몇 개 있어서 약을 좀 복용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좀 내가 40, 50대인데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님이 조금 치매가 있으셨어. 내가 좀 불안해라고 하는 분들은 치매 검사를 하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열심히 받으십시오. 본인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조절하는 데 우선입니다. 예, 그 치매 환자분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성도 있고 혈관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됐건 치매라는 거에 진단명이 붙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한 분 또는 두 분이 모두 치매일 때 이럴 경우에 다 그 공이 그 자녀분들한테서 치매의 유병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 분 다일 때 더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말은 어떻게 됐건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겠죠. 뭐 고혈압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기저 요인도 그렇고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패턴도 보통 부모님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그냥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 유전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김대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혈관성이든 유전성이든 아니면 알츠하이머든 뭐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예방이겠죠. 아까 말씀해주신 그 여러 가지 네 가지 뭐 이런 패턴들의 그런 하기 힘들지만 또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 신경과라든지 이런 전문가들하고 또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질문 하나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진압력이 떨어진 부모님 얘기가 있는데 살짝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그러니까 진압력에 문제가 있어서 밤낮이 바뀐 어르신들은 수면제를 복용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수면제. 자, 진압력이라는 게 실은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이 이제 몇 날 며칠인지 잘 좀 헷갈릴 수 있고 밤인지 낮인지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수면이 진짜 어려운 게요. 이게 어느 순간 딱 고리를 끊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해외 가면 시차 적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한국에 살지만 한국에서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황인 거죠. 진압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밤낮이 바뀌어 있어요. 낮에는 소파에서 계속 주무시고 밤 되면은 낮에 계속 주무시니까 밤에는 또 밤에는 이제 TV도 보시고 막 뭐 음식도 좀 드시고 그런 분들은 수면제를 저는 복용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이게 의사마다 조금 달라요. 맞아요. 의사마다 조금 뷰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은 이제 혈관을 보는 외과 의사고 신경과 선생님이라든지 정신과 선생님은 저랑 다른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경과 선생님들도 의사마다 조금씩 다르죠. 네. 그런데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저는 단초가 있어야 한다고 봐서 피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 타고 시차 적응이 안 되면 한번 앉아야 이게 다음 리듬으로 쫓아가는 거지 자서는 쫓아갈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서 밤낮이 바뀐 어르신들은 낮에
반드시 햇볕을 쐬야 음. 밤에 멜라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음. 낮에 안 주무시게 하는 게 우선이다. 맞아요. 근데 낮에 안 주무시게 하는 게 너무 안 되면 수면제를 복용할 수도 있다가 제 답입니다. 제 어떻게 그러니까 양경 이게 굉장히 선생님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진압력이라는 말을 먼저 조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단어일 수 있어가지고 진압력은 결국 time, person, place죠. 그러니까 시간과 그다음에 장소와 사람을 말 그대로 이게 얼마큼 인지하느냐. 여기가 어딘지, 지금 몇 시인지, 밤인지 낮인지, 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게 딱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들 같은 경우는 선망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이게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오늘 아침까지도 멀쩡했는데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요. 어제까지 정말 내일 태어난다고 좋아하시던 분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여기 어디냐고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선망 환자들을 주로 이제 입원 환자 중에 거의 뭐 40% 이상 생긴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주 생기는데 이제 굉장히 어렵죠. 이런 분들이 또 대부분 밤낮이 바뀌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냥 밤에 계속 소리 지르고 막 자꾸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낙상 사고 같은 거 일어나고 또 낮에는 또 계속 주무시고 이러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긴 하는데 지금 김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기계가 너무 안 되면 껐다 켜야 될 때가 맞아요, 있죠. 맞아요, 껐다 켜야지 맞아요. 이게 네. 되지. 그 전까지는 아무리 이걸 조정을 해도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물론 선망에 되게 좋지 않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가끔 선망 환자들을 밤에 일부러 재우기 위해서 약간 주사약을 쓸 때도 있습니다. 약간 주무시게 만들어서 확 주무시면 그 아침에 무조건 깨워야죠. 어떻게든 깨워갖고 좀 어떻게든 한번 그 사이클을 한번 맞아요. 뒤바꿔야 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100%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가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또 굉장히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수면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습관이라서 정상화되는데 최소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하루 이틀 하다가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아. 예. 그래서 수면은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에 건강한 수면을 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이 좀 처음엔 고생할 수밖에. 맞아요. 이게 정말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낮 시간에 근데 좀 괴롭혀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낮 시간에 괴롭히는 게 제일 좋고요. 깨어있게. 예, 어쨌거나 낮 시간에 활동을 하고 사람이 이제 그 사이클대로 태어난 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있어요. 사람을 칠흑과 같은 그 동굴에 넣어요. 빛이 안 닿게. 빛이 안 닿게. 아예 그 수면이든 뭐든 그 생체 시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실은 의학자고 자기가 자기 조수 데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한 달을 살아요. 아예 그런데 밤낮을 모르게. 밤낮을 모르게. 뭐 핸드폰을 켜는 것도 아니고 시계를 가져가지도 않고. 굉장히 괴롭겠는데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23시간 한 40몇 분에 맞춰줍니다. 사람 생체 시간이. 특정 시간이 되면 일어나고 특정 시간이 되면 졸리고 특정 시간이 되면 밥을 먹어요. 몸이 네, 알아서. 근데 그게 우리 1년이 365일인데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우리가 이게 윤달이라고 해가지고 4년에 한번 맞추잖아요. 억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그 데일리 시간이 24시간이 아니긴 해요. 사람 신체가. 이제 그런 연구도 있긴 하니까 사람의 신체가 그렇게 대단하다. 가지고 오늘 이렇게 노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양기영 교수님은 본인이 노화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기 중에 꼭 하시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김대 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사실은 이 노화라는 거는 저는 오늘 강의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는 늙죠. 모두가 뭐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나이가 되면 70이 되고 80이 맞아요. 되지 뭐 70인 사람이 돈이 많다고 60이 되진 않죠. 하지만 건강하게 60이 되고 건강하게 80이 되는 건 다른 거니까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괴롭게 해야 된다. 스트레스를 줘야 건강해진다. 정말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면 절대 몸은 건강하거나 그러니까 좋은 노화를 맞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김대원님께서 잘 짚어주셔갖고 참 많이 배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거 PPT 한 번만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영노화. 우리 양기영 선생님은 여기서 챙기시는 게 이게 꼭 챙기시는 게 일단 본인 이제 워낙 바쁘시니까 저는 요즘에. 이거 하나는 합니다. 주 3회 숨찰 때까지 운동. 저는 주 3회가 아니라 한 5회 이상을 항상 숨찰 때까지 운동을 합니다.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 보통 매일 7, 8km 이상 달리기를 합니다. 원래 워낙 달리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 달리기가 그렇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거는 정말
정말 천천히 걷는 살살. 걸 갖고 오는 거고 진짜 약간 전력 질주. 인터벌처럼 약간 정말 이렇게 미친 듯이 달리고 또 약간 약간 조깅하듯이 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력 운동이 같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자기가 정말 운동은 기본적으로 숨이 차야 됩니다. 맞아요. 숨이 차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정말 꼭 필요하고 근데 실제로 생각합니다. 양경 선생님 뭐 본인 나이 대비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 하고 있어요. 저는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 네. 아, 중요합니다. 진짜. 근데 문제는 이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안 좋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음. 간헐적 폭식이 되면 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섭취해야 될 영양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한 한 번에. 1,500에서 2,000kcal가 음. 간헐적 단식으로 오면 건강한 건데 네.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인 폭식. 경우가 있어요. 한 끼에 막 3,000-4,000kcal를 섭취를 하면 그러면 그건 간헐적 단식이 안 아니라 건강에 안 좋아서 좋아서. 간헐적 단식이 어떤 논문들은 건강에 오히려 해친다라는 게 있어서 그렇겠네요. 간헐적 단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다 보면 우리가 약간 그거에 맞는 것 같은데 약간 합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약간 맞아요. 맞추는 게 있는데 약간 맞아요. 간헐적 단식도 약간 그렇게 자기 합리화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약간 그런 거 좀 피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우리 김대현 원장님 오셔가지고 정말 저도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잘 배우셨을 것 같아요. 이 노화 치매 어떻게 보면은 막을 수 없다 내지는 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는데 오늘 배우면서 진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또 우리 부모님께도 꼭 권해드리고 싶다 이런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고 또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신 우리 김대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자리에서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또 맥주 마시면 안 되겠네요. 당연하죠. 오늘 일찍 가서 좋은 수면 한번 지켜봅시다. 예, 그럼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